면접 보실 때 여러분들 두렵죠? 두렵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져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말을 하는데 발발발발발발발 떨리는, 말하기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 저랑 같이 말하기가 왜 두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의 저자 아나운서 정연주입니다. 잠시 저의 소개를 드리면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지금 26년간 TBS라는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만 말을 매개로 그리고 말을 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도 직장인이고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게 된 말하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너무 크다였는 거였습니다. 보통 말하기라고 했을 때 어떤 말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일상적으로 부부와 그리고 아이들과 혹은 동료들과 친구들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도 있겠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적인 공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들 아마 종종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요. 내가 말하기가 두렵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떤 말하기가 두려운지 조금은 구체화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말하는 게 좀 두렵다. 나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혹은 토론이나 협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두려움이 크다.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사적인 대화가 힘들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혹은 직장 동료와 스몰 토크하는 게 힘들다. 또 하나 생각할 것, 저는 말하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하는 게 힘들어. 말할 때 피곤해. 귀찮아. 혹은 진짜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불안해. 라고까지만 생각을 하시거나 그 감정에 갇혀 있을 뿐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말하는 게 두려운가? 라는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말하는 게 왜 두려우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왜 그럴까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자, 오늘부터는 말하기가 두렵다라고 뭔가 생각이 드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말하기가 두려운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감정, 실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왜, 우리 흔히 시쳇말로 왜 때문에 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 왜 내가 말하기에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말하는 나를 살펴볼까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슬쩍 한번 녹음을 해보시는 겁니다. 나의 말투 혹은 나의 목소리 혹은 내가 자주 쓰는 어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제3자가 돼서 말을 하는 나를 객관적으로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걱정이든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두렵다라는 정말 그야말로 두루뭉술한 표현에 나를 가두는 일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말하기가 불편해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말을 하기 꺼려지는지, 톤인 것 같아. 나의 발성 톤이 조금 내 몸집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주 긍정적인 발전이고요. 또 말소리가 좀 잘 들리는, 목소리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친구에 비해서는 나는 좀 뭔가 발음을 뭉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가 좀 꺼려진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네,
오늘부터 저의 수제자로 등극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께서요, 실수할까 봐요. 제가 오늘 맡은 이 발표가 저희 팀원들의 그야말로 명운이 걸려 있는데 저의 말 실수로 인해서 무언가 망칠까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함은 여러분만의 몫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저 역시도 너무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누구에게나 발표는 불편하다. 그러므로 나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께서는 그 불안함, 불편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불편해, 불안해 라는 감정에 쌓여 있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생각이라는 걸 하기가 좀 어렵대요. 하지만 내가 이래서 불편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뇌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책을 찾아가려 한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나의 실력이 드러날까 봐요.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자면 내 미천이 드러날까 봐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든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든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밉보일까 봐, 내가 그보다 한참 수준이 아래라는 걸 드러내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께 오히려 제가 고개 숙여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성찰하고 계신다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편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발표도 오늘은 잘할 수 있고 내일은 좀 못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이 강의조차도 저는 아마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서 그야말로 이불킥을 한 수만 번은 하겠죠. 그때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려볼 걸, 이런 표현을 써볼 걸, 아마 고민도 하고 고심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나 후회는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난 발표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난 발표를 하는 게 아주 젬병인가 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발표가 잘 안 된 날이다 싶으시면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걸 개선할 수밖에 없게 우리 뇌가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를 믿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말하기의 불안함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제는 저와 함께 그 근본적인 말하기의 불안함을 없애줄 실질적인 도움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접 보실 때 여러분들 면접관이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면접관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말할 내용에 몰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면접관은 일단 그 장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점수를 깎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그 두려움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면접관과 그 시간에 몰입해서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일단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보는 건 그 면접을 보러 온 수험생들의 눈빛입니다. 톤은 긴장해서 뭔가 발발 떨릴 수도 있고 조금은 성량이 작아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포즈, 여러분들의 자세만큼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들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깨를 말거나 뭔가 구부정한 자세로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면접관들로 하여금 공적인 말하기의 기본기, 포즈, 자세에서 저 사람은 뭔가 자신감이 너무 없구나. 뭔가 불편함이 이 공간에서 많이 지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거기선 일단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입장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톤은 떨리면 떨리는 대로 너무 긴장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우렁차게 이럴 것이 아니라 그 긴장된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시되 10초 호흡법이라는 걸 권합니다. 우리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주는 10초 호흡법, 긴 호흡을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면접 시간 20분 전에는 10초 호흡법을 통해서 스스로 긴장을 조금 완화시켜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은근히 호흡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코에서 숨을 들이쉬어서 폐까지 들어갔다가 쏙 나오는 그 순간을 굉장히 너무 빨리빨리 약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아주 긴장된 상황을 만났을 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숨이 점점 달려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불안함이 극도로 향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10초 호흡법, 저와 함께 10초 동안 들숨과 날숨을 내는 데 있어서 10초를 활용해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볼게요. 4초에 걸쳐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2초간 잠시 숨을 머금어 주세요. 그리고 호기, 바깥으로 숨을 4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뱉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우리 몸을 하나의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꼽을 풍선의 아주 제일 큰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4초간 그 배꼽까지 숨이 들어갔다. 들숨을 통해서 숨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잠깐 멈춤, 2초간 멈추셨다가 거기 풍선을 다시 쭉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입으로 4초간에 걸쳐서 후 내뱉는 이 10초 호흡법을 저와 함께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숨을 들이마십니다. 입은 닫은 채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그 숨이 배꼽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봐 주세요. 배를 빵빵히 불린 상태에서 멈춤. 하나, 둘. 자, 이제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요게 한 세트인데요.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이완시킬 수 있는 호흡법이라고 하니까 발표 불안이 나는 너무 심각하다. 발표를 하려고 하면 뭔가 내 안에 양들이 몇 마리가 살고 있는 듯한 목소리가 나거나 그리고 몇 마디만 내뱉었어도 굉장히 숨이 차는 느낌이라든가 혹은 내가 말을 하는데 발발발발발발발 떨리는 나의 목소리 때문에 내가 다시 긴장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10초 호흡법을 통해서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을 좀 자극할 수 있게끔 횡격막을 아래로 쭉 내리는 이 10초 호흡법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면접장 자체도 낯설고 그리고 면접관들의 시선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습니다만 면접관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와 그 시간에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몰입도를 높여가시면 조금은 우왕좌왕하더라도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순도 틀리고 뭔가 주술관계가 틀렸다 할지라도 면접관과는 통하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몰입하는 자세를 반드시 보여주세요. 자, 1회차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2회차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